여기까지만 딱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까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은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열역학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 역학이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 1이랑 에너지가 나올 것 같죠, 그쵸? 또 뭐가 나올까? 열이 나와. 요 세 가지의 관계야. 열과 1, 에너지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런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할 건데 W는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Q는 열일 거고요. 그 다음에 U는 내부 에너지야. 근데 에너지에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할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 기체가 하는 일과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뭐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요 기체 혹은 뭐 물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있겠죠. 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겠고 그들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총합이 될 건데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자, 이상기체는 뭐가 없다 했었지 아까 전에? 위치 에너지가 없다. 위치 에너지 값이 없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었는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럼 뭐만 합치면 돼요? 운동 에너지만 합치면 되는 거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럼 운동 에너지만 합치면 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야.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요런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 그치? 내가 공기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별일이 없어. 딱히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질 않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자가 인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랄 게 없어. 그런데 뭐는 있다? 운동 에너지는 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총합을 계산을 할 때 간단한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평균을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평균 곱하기 전체 개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분자가 활발히 움직인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했었습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우리 탈출 속도 얘기하면서 했었다. 그럼 절대 온도가 같으면 뭐가 평균 값이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 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가벼운 기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작아.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어떻게 돼? V제곱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똑같을 때, 평균 온도가 똑같을 때 평균 운동 에너지 똑같잖아. 그쵸? 그럼 분자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V제곱이 작아지겠고 분자량이 작으면 V제곱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은 분자량이 어때요? 작았죠. 그치? 그러면 속력, 평균 속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랬을 때 탈출 속도를 아득히 넘어버리니까 지구형 행성에는 어땠다?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분자량이 큰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더 분자량이 크잖아요. 질소 이런 애들은 평균 속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탈출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했었다. 그래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총합이 되기 때문에 분자 수를 라지 n이라고 하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EK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된다. n 곱하기 EK.
N 입자수 분자의 개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근데 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애초에 뭐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우리는 요 형태로 많이 쓰게 된다. 온도 변화를 추적하면서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 닫힌 계에선 어떻게 될까요? 닫힌 계에선 N 고정이겠죠? 열린 계에서는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닫힌 계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N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N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열린 계 같이. 그래서 입자를 더 넣어줄 수도 있고 입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N 곱하기 T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써놓으면, 그래서 어떻게 비례할 거냐면 델타 U가, 자, 입자가 고정됐다고 치면 닫힌 계에서 N이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얘는 델타 T에 비례한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자체가 T에 비례하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닫힌 계여서 N이 변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델타 U가 델타 T에 비례할 거다. 델타 U가 델타 T에 비례하는 관계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 에너지 U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N 입자 개수 곱하기 델타 T에 비례하고요. 이때 간단히 입자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델타 U 써놨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델타 T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W1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왼쪽에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기체의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의해 결정이 끝이 납니다. 절대 온도와 분자수. 근데 이제 닫힌 계에서는 분자수가 고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체가 하는 일이 있다. 왼쪽에 압력의 정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넓이가 A인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하면, 수직으로 작용하면 압력 P는 A분의 F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 됩니다. 면적분의 힘. 수직한 힘이 돼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고요. 기체의 압력의 특징을 얘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체 내부에 가령 풍선 이렇게 있다 치면 풍선의 모양이 구형이잖아요. 보통 어떻게 되냐?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 풍선 내부의 기체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구형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입구 뭐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완전한 구가 안 되지만, 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에서 우리 정력학 평형 상태, 바깥의 대기압이랑 요 기체 풍선 내부의 기압이랑 같은 거죠.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런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근데 얘가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얘가 기체가 압력을 준다라는 거는 기체의 경계면에 대해서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기체가 압력을 준다라는 건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일회양을 구할 때 힘이 작용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 거리식. 그렇게 된다면 이제 F 곱하기 이동 거리 형태가 나와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꺼낼 수 있냐?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압력 자체가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힘이랑 관련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그래서 이제 오른쪽 모델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통형 그 원통에다가 이제 그 공기 기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압력 P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델타 V만큼 부피가 요만큼 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실린더만큼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이 델타 V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델타 V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자, 원통이기 때문에 요 면적이 A죠, 그죠? A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의 변화량 델타 L 이렇게 해주면 부피 변화량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아주 간단한 모델링. 그러니까 면적은 고정해놓고 길이의 변화만 딱 하는 아주 간단한 모델링인데요. 요렇게 원통형 모델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압력이 P인 일정한 상태로 A인 면적이 A인 피스톨을 거리 L만큼 밀어내서 델타 V만큼 커졌다. 그러면 압력에다가 자 델타 V를 한번 곱해볼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P는 A분의 F였죠, 그쵸? 그럼 델타 V가 뭐였어요? A 곱하기 델타 L이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는 분모와 분자의 면적이 한 번씩 나오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 F 곱하기 델타 L이 됩니다. 그러면 힘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돼요. 힘 곱하기 늘어난 길인데 그런데 얘가 힘을 어떻게 줬냐면 얘가 힘을 이 공기가 바깥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다가 어떻게 됐어? 밀어냈지 실제로. 그치?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도 똑같은 압력을 주고 있으면 안 밀어나지. 그쵸? 근데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내가 이겨가지고 바깥으로 갔어. 난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한 겁니다. 양의 일을 한 거죠. 그때 일의 양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자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를 파악을 하면 우리 아까 뭐였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가지고 이 연료가 문제들을 풀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Q는 그냥 흡수한 열량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보면 자 첫 번째 압력이 그냥 일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압력이 일정하면 자 V1에서 V2로 델타 V만큼 부피가 커졌다.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나오죠. 이게 얼마야? 1의 W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부피가 변할 때 압력이 일정하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피가 변할 때 압력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 압력이 줄어들겠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때는 오른쪽 같은 경우를 못 쓰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 항상? 얘를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적분합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이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거의 똑같게끔 매우 잘게 나누어져. 극한값을 취해지면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직사각형들 넓이의 합이 같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PV 그래프가 있을 때 압력 부피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한 1이 됩니다. 기체가 한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질 때는 우리 압력을 어느 방향으로 주고 있냐? 압력을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부피가 커질 때는 자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했네요. 그럼 부피가 커질 때 어떻게 된다? 플러스 W 양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부피가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 저 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체는 이 부피가 작아질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체가 저항하는 거죠. 얘가 나를 누른다. 꾹꾹꾹 누를 때 어떻게 해? 나는 저항하는 거죠. 그죠? 얘가 나를 누르는데 나는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라 막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체는 음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 V1에서 V2로 간다? 양수 일을 하는 거고요. V2에서 V1으로 갈 때 어떻게 돼? 음수 일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팽창하는 경우 델타 V가 양수 0보다 크기 때문에
W도 양수고요. 압축되는 경우 델타 V가 음수이기 때문에 W도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과정.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열기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내가 무슨 어떤 기계야. 내가 얘를 이렇게 미는 일을 한다고 치자.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기계야. 내가 얘를 미는 일을 할게. 자, 밀었어. 이렇게 밀었어. 그 다음 내가 일을 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한테 또 일감을 가져다 줬어. 내가 이 상태면 일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얘를 밀 수 있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다음에 밀고 다시 나 원 상태로 돌아와야지. 그치? 또 밀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 컨베이어 벨트처럼 얘 밀고 그 다음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밀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일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수단 과정들은 열기관 같은 거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데 얘가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높은 압력으로 부피가 커지면서 일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럼 일을 얼마나 한 거냐면 요만큼의 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 한 번 더 일을 하려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쵸? 제자리로 돌아올 때 얼만큼의 일을 받냐? 마이너스 일을 하냐? 요만큼의 마이너스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일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날 다시 이제 이렇게 원 상태로 복귀시켜줘. 그러면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죠. 그 일을 받고 일하고 일 받고. 근데 이 넓이가 어때요? 같지가 않죠. 밑부분 넓이가.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 한 바퀴 순환하는 과정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한 바퀴 하는 동안 내가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알자 1이라고 말하면 약간 웃긴데 내가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뺀 게 되는 거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내가 한 순일, 네트 1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게 됩니다. 왼쪽에 1의 부호에 따른 표현, 양수가 W가 양수인 경우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다.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피가 커진다. 그 다음에 W가 음수인 경우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줄어든다. 작아진다. 이런 경우 의무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요. 의무의 일을 한다와 일을 받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W는 0인 경우 일을 하지 않는다. 부피가 그대로. 부피가 일정한 경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연력학 제1법칙은 결국에 무슨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외부에서 기체에 가해준 열을 Q, 그 다음에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을 델타 U,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을 W라고 한다면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거를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건데요. Q가 공급해준 열, 외부에서 기체에 가해준 열이고, 델타 U가 에너지의 변화량, 그다음 W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령 이런 관계야. 내가 밥을 먹어. 자, 밥을 먹은 열량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운동을 먹은 밥보다 적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어? 내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어요. 자, 일을 충분히 했어. 그럼 살이 안 찌겠죠. 근데 내가 공급받은 에너지보다 일을 적게 했어. 그럼 살이 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요런 구조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게 비유야, 비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오늘 하루 3,000칼로리를 먹었어. 그럼 살이 반드시 찔까? 아니지. 뭐 했는지 봐야지. 오늘 3,000칼로리 먹었지만 그냥 딱히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앉아만 있었어. 그리고 2,000칼로리밖에 안 썼어. 그럼 1,000칼로리만큼은 살이 찌는 거예요. 내가 오늘 4,000칼로리를 먹었지만 하루 종일 노동을 해가지고 한 5,000칼로리를 썼어. 그럼 어떻게 돼?
1000칼로리 빠지는 거지. 그치? 그런 케이스야. 이해됐어? 그래서 밥 먹은 게 흡수한 열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고요. 흡수한 열. 그럼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다음 W는 한일입니다. 한일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표 한번 그려놓자. Q 델타 U W 각각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서 Q가 양수다. 얘는 흡열합니다. 열을 받은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외부에서 나한테 열을 준 거야. 공급받은 거야. 그 다음에 Q가 0일 때는 열의 출입이 없고 요 과정을 단열이라고 해요. 우리 전도대류법사 그거 할 때 그 막는 거 단열 있잖아요. 열의 이동을 막는다. 그게 단열이고, 단열 과정은 열의 이동량이 없는 거야. 열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 Q가 마이너스다. 열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U는 뭐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델타 U가 양수일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건데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가열될 거야. 온도가 상승될 거야. 그럼 델타 U가 0이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내부 에너지 그대로.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온이라고 합니다. 등온 과정. 등온이라고 하면 온도 안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델타 U가 음수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온도는 하강하는 겁니다.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과정들인 거고, 그 다음에 W가 양수다. 무슨 말이냐? 일을 한다. 기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W를 양수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W가 0이다. 일을 안 한다. 일의 양이 0인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부피가 그대로 일정. 요 과정의 이름을 등적이라고 해요. 등적. 여러분 면적이라는 말 알죠? 넓이를 뭐라 그래? 면적이라고 해요. 난 부피를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체적이라는 말 들어봤어? 체적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적자가 쌓을 적자라고 해서 부피랑 관련 있는 말이에요. 적자, 이거는 이제 부피구나.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등적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그냥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요 말로 표현해. 그냥 요게 그냥 용어야. 국룰 용어라서 그냥 요렇게 써드린 겁니다. W가 음수면 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는 상황이에요. 요러한 상황이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랑 델타 U랑 W가 각각 풀 0 마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일단 바로 직관적으로 읽자마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Q가 양수예요. 뭐예요? 열이 공급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델타 U가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W가 플러스야. 뭐 하는 상황이야? 부피가 커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된 과정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 좋아요. 예.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할 때 Q가 양수, 외부부터 열을 방출할 때 Q가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주사기를 어떻게 했냐면 공기를 넣은 주사기를 각각 뜨거운 물에 넣고 얼음물에 넣었어요. 그럼 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Q가 양수겠죠, 그쵸? 그다음 얼음물에 넣으면 Q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때 우리 PV 에너지 생각을 해보면 온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MR 자체는 일정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P 외부 대기압이랑 평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 V는 어떻게 될 것 같아? V는? 증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 증가한다 플러스. 얼음물에 넣으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Q랑 델타 U랑 W를 각각 부호 판단하고 나중에 문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 그래도 정량 계산을 해야 돼요. 양을 계산을 해야 돼. 나중에는 와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속상.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과정들을 얘기하고요. 저희가 오른쪽에 이렇게 빨갛게 이름 쓴 것들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과정 이름인데 3가지가 얘네가 있고 1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총 4가지 과정을 좀 이제 단순화된 심플화된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맨 처음 나오는 게 등압입니다. 등압. 자,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직관적이야. 압력이 일정. 근데 압력이 일정한데 우리 PV 에너지 생각해야 된다. 자, PV 에너지 생각합니다. 자, 압력이 일정하다 했죠, 그쵸? 일정. NR이 일정할 거죠, 그쵸? 그럼 V랑 T랑 어떨까요? 비례하겠죠. 그쵸? 만약에 얘가 P0에 V였다가 T였어요, 이때. 근데 3T가 됐어. 근데 압력은 P0래. 그러면 부피 얼마야? 3V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는 등압 과정에서는 부피랑 온도가 절대 온도가 정비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거 하나만 써놓을게요. 아래 등압 과정 아래에다가 자 풀풀풀 마마마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압 과정은 하나가 플러스잖아. 다 플러스야. 가령 열을 흡수했어. 그럼 델타 U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 부피도 커집니다. 그게 등압 과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온도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작아져요. 풀풀풀 이거나 마마마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등압 팽창하는 경우 등압 팽창할 때 어떻게 되냐? 자, 팽창입니다. 부피 어떻게 됩니까? 부피 커지지, 그치? 일을 한다. W 양수. 자, W가 양수이려면 P가 일정하고 V가 커졌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 올라가야 돼, 낮아져야 돼? 온도 올라가야 되잖아. 델타 U가 양수야. 봐봐, 우리가 당연하게도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자, W가 양수예요, 지금. 그러면 델타 U도 양수여야 된다 했지, 그치? 그럼 Q는 음수겠냐, 양수겠냐?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변이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좌변은 양수여야 되죠, 그쵸? 근데 반대로 등압 압축되는 경우 이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압축되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요. 외부에서 일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근데 압력 일정하기로 했잖아. V가 줄면 온도 어떻게 되니? 낮아져요. 델타 U 감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변이 음수 더하기 음수야. 좌변 뭘까요? 당연히 음수여야지. 그래서 얘는 뭐다? 풀풀풀 아니면 마마마야. 무슨 과정?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은 어떤 것이 편리하냐? 이 압력과 부피,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의 부피 변화를 그냥 곱해서 W를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압 과정은 계산이 조금 용이할 것이다. 자, 만약에 내가 이때 한 일이 만약에 만줄이었어. 그러면 흡수한 열이 만줄이 될까 안 될까? 흡수한 열은 만줄일 수 있을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 만이래. 그럼 흡수한 열이 플러스 만일까? 어떨까요? 델타 U가 어떻게 돼? 델타 U가 양수여야 되지, 그치?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만보다 어떻게 한다? 더 많이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열기관해율이 100%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열을 흡수를 많이 하고 그 중에 조금만 일을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돼요. 이건 자세하게는 나중에 얘기할 게 더 많은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것도 풀풀풀 마마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적 과정. 자, 이건 일하냐 안 하냐.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쵸? 등적 적 뭐라고? 부피가 일정한 거야. 일해야 안 해? 일해야 돼. 안 해요.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쓸 거잖아요. 자, 부피는 뭐다? 그냥 0입니다. 일은 0이에요. 근데 내가 이때 등적 상태로 열을 흡수했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열했어. 냉각했어. 열을 방출했네? 그럼 온도 어떻게 될까요? 나 당연한 거예요. 그치? 이 둘의 크기가 어떻다? 같습니다. 왜?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기체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Q는 델타 U 더하기 W는 일단 항등식인 거야. 여러분 요 챕터에서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무조건 맞아. 근데 이제 과정의 특징에 따라 단열이래 Q가 0이야. 등온이래 델타 U가 0이야. 등적이야 W가 0이야. 등압이야 풀풀풀 아니면 마마마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채우셔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오른쪽 등적 과정을 이용한 뻥튀기기에 곡물을 넣고 기계 입구를 막은 다음에 가열하면 부피가 어때요? 커져요. 입구 막았어. 입구 막았으면 이 기체의 크기가 아직은 못 커져. 열면 커지겠지. 나 아직은 못 커지고 그 상태에서 가열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 받은 열은 모두 기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이때 입구를 열면 단열 팽창에 의해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곡물이 팽창하게 된다. 뒤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등온 과정이 나옵니다. 등온은 뭐냐? 온도가 유지되는 거. 자, 그러면 뭐가 0일까요? 델타 U가 0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맞는 Q는 델타 U 더하기 W가 항등식이지. 그치? 자, 델타 U가 얼마야? 0이니까 Q가 플러스면 그대로 W. Q가 마이너스면 그대로 마이너스 W다. 그래서 이 경우엔 이거면 연료율 100%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등온 과정을 했어. 등온 과정으로 팽창을 해서 일을 했어. 등온 과정으로 돌아와봐. 어떻게 되나? 일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돌면서 일을 한 건가요? 내가 친구한테 5만원 주면서 잠깐 있다가 5만원 다시 뺏었어. 그럼 준 거야? 안 준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반복하는 데는 연료율이 100%가 안 나와. 근데 한 번은 연료율이 100%가 될 수가 있죠.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된다? 연료율이 100%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열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야. 등온으로 갔다가 그러면 일 아예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한 열이 모두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 등온 팽창, 열을 흡수한 그대로 일하는 거고요. 등온 압축, 열을 방출하는 만큼 일을 받는 거야. 일을 받으면서 그만큼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외부에서 받은 일만큼, 내가 압축 당한 만큼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등온 압축입니다. 등온 과정은 당연하게도 온도 일정하잖아요. 보일 법칙처럼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점선을 뭐라고 하냐면 등온선이라고 불러요. 등온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세로축에 P가 있고 가로축에 V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X분의 K 구조가 X 곱하기 Y가 상수로 되는 구조잖아요. 그치? 자, 그럼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Y가 P구나. P는 V분의 K 요런 구조라는 거잖아. 그럼 PV가 상수가 될 때, 그러니까 어떨 때 등온 과정에서는 요 선, 분수함수 선을 따라갑니다. 이걸 등온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요 등온선이 있고 등온선을 만약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0점 부피랑 압력이 0에 가까운 점 있잖아. 부피 압력의 곱이 작은 쪽이랑 부피 압력이 곱이 큰 쪽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저온이고 어디가 고온입니까? 어디가 저온? 자, 부피가 똑같을 때 압력이 적은 애가 있고 부피가 같을 때 압력이 큰 애가 있어요. 누가 고온이야? 똑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어떨수록? 압력이 클수록 고온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온. 원점에서 먼 애가 고온이고요. 원점에서 가까운 애가 저온입니다. 이해됐어? 원점에서 가까우면 저온, 원점에서 멀면 고온이다. 그래서 이 등온선을 따라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뭐냐? 뭐가 없어? 열 출입이 차단된 거야. Q가 0입니다. 열 출입 차단 단열. 이때 압력과 부피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흥미로운 과정인데요. Q는 델타 U 더하기 W는 항등식이잖아요. 좌변이 0으로 고정인 거야. 이 상태에서 1을 했어. 그럼 델타 U는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받았어. 델타 U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우 유명한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단열 팽창. 이 말은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단열 팽창 들어봤지? 뭐 할 때야? 구름 얘기하면서 단열 팽창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외부와의 열 출입 없이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뭐 하루 종일 했어. 근데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네? 그러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내가 Q 공급이 없었어. 근데 W가 양수야. 그럼 델타 U가 음수인 거야. 반대로 단열 압축 외부와의 열 출입 없이 부피가 압축됐어. W가 음수야. 그럼 델타 U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요 케이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인데 단열 팽창이 많이 나와요. 자, 고러하다. 그래서 왼쪽에 단열 압축을 이용한 디젤 엔진의 전화. 그 위에 이것만 한번 보면 기체가 갑자기 팽창하거나 압축될 때, 그러니까 열 방출되는 시간이 짧을 때,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단열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단열 압축을 이용한 디젤 엔진의 전원. 단열 압축하면 어떻게 돼? W가 뭐야? W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압축이니까 음수. 델타 U가 양수. 그래서 얘가 압축을 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화 플러그도 없이도 바로 한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이렇게 온도 높아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 밑에 등압 과정.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찌그러진 탁구공에 열을 공급할 때 공이 펴진 현상은 대기압에 의해 압력이 일정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해요.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면 압력이 P0로 고정이 되는 거야. 내가 압력이 조금 더 높아요. 어떻게? 내 쪽에서 대기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부피가 금방 커지면서 압력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이 유지되는 경우 대기압이랑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등적 과정, 부피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압력 솥은 부피가 일정할 때 외부에서 받은 열이 그대로 뭘로 바뀐다? 델타 U로 바뀐다. 그다음 단열 팽창 많이 쓰죠. 이거 진짜 많이 쓴다. 구름의 생성. 지 표면에 있었던 공기 덩어리는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단열 팽창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아래쪽에는 기압이 높아요. 위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근데 요 아래에 있었던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압이 있었어. 아래쪽에서 높은 기압과 평형을 이루던 이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내가 얘네보다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이게 바깥으로 밀어버려요. 바깥으로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서 뭐가 된다? 팽창합니다. 그래서 W가 양수인데 열을 흡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열 팽창되고 이때 어떻게 된다? 차가워진 공기 덩어리는 은결되어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구름에 생성되는 경우가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탄산음료에 병뚜껑이 열 때 이때
그 김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병뚜껑 주변의 수증기가 순식간에 응결돼서 김이 만들어져요. 김은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데 얘는 김은 수증기야? 김은 수증기야? 안경에 김 서렸어. 수증기야? 수증기가 아니에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너무 습한 곳으로 가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겁나 많아. 그런데 차가운 안경 표면 같은데 달라붙어서 액체 물방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김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아니고요, 물방울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스프레이가 기체를 분사할 때 여러분 스프레이 통을 이렇게 뭐 뿌렸어. 치 뿌리면 보통 어떻게 되니? 이 통이 치 뿌리고 통 어떻게 파스. 자 여러분 파스 스프레이 파스 스프레이 뿌렸어. 통 어떻게 돼? 통 차가워 뜨거워? 집에서 스프레이 한번 뿌려봐. 스프레이 집에 뭐든 있을 거야. 뭐 파스든 아니면 헤어스프레이든 있을 건데 한번 뿌려보세요. 통 어떻게 되나? 통이 차가워질 거야. 그래서 이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내려가서 통 차가워져. 한번 해봐. 이거 직접 느껴봐야 돼. 한번 아니면 그 부탄가스 있잖아. 부탄가스 좀 쓰고 나면 차가워진다. 빠져나가면서 단열 팽창되면서 얘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스프레이 한번 집에 있으면 뿌려봐. 씩 뿌리다 보면 차가워져요.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자, 이 경우에는 이 두 과정을 다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동쪽엔 산이 많아요. 근데 동해 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온다 치자. 공기 이렇게 이동해 오면 올라올 때, 자, 공기가 올라갈 때 뭐 한다고? 단열 팽창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물을 다 쏟아요. 그죠? 물을 쏟았어. 그러면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지, 그치? 물방울 혹은 얼음이 돼요. 그러면 열을 뭐 할 것 같냐? 기체가 액체나 고체가 됐는데 응결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에 수증기가 열을 던져놓고 튀는 거야, 물로. 그럼 얘는 뜨거워진 그러니까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건 맞는데 응결열을 방출해서 열이 여기 좀 더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단열 압축되면 어떻게 되냐?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낮아져. 맞아. 근데 그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응결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얘는 이 공기 덩어리는 단열 팽창하면서 시원해졌지만 응결열 방출한 것 때문에 조금 뜨거워졌어. 근데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단열 압축하고 수증기는 이제 어떻게 됐어? 그냥 이미 손절했거든. 그러니까 뭐 기화열 이런 게 없이 뜨거워진 형태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단열 압축되어 고온 건조한 바람,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새 바람이라고 합니다. 뭐 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에서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숙제로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만 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 요 전까지 여기 113 근데 자 이거 아니다. 113페이지까지 진도는 다음 주 다 나간 거지. 거예요? 아니면 더 안 나갈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계속 돌릴 것 같아요. 113페이지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